우리 모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묶어두기도 하죠. 하지만 그 한계선은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마음속의 벽일까요? 오늘은 이 한계를 함께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결심을 넘어 우리 삶의 기반을 이루는 무의식적인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새롭게 설계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나는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우리가 설정해둔 무의식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라는 목소리가 들린 적 있나요? 이런 목소리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아동 발달학자인 드라이브 브루스 립턴은 우리 삶의 95%가 7세 이전에 형성된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지금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은 어렵게 벌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잘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눈앞에 있어도 스스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고방식은 자신을 성공의 문 밖에 머물게 만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무의식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고 때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벼룩 실험입니다. 벼룩은 자신의 몸 크기보다 100배 높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뚜껑에 부딪히며 점프하다가 결국 벼룩은 뚜껑에 닿지 않을 만큼만 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도 벼룩은 그 이상으로 점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코끼리와 로프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묶어두면 그 코끼리는 이건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이 그 말뚝을 뽑아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갇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속 벼룩과 코끼리는 우리 자신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한계 혹은 우리에게 주입된 믿음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그 틀 속에서만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 주변의 환경에서 배운 믿음들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무의식을 인식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성찰은 혼자 걸어야 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우리는 더 깊은 연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무의식적인 한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마음속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브루스 립턴은 인간의 삶의 95%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조차 사실은 무의식이 미리 결정해 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난 실패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성공을 위한 행동은 이미 제약을 받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힘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반복입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된 메시지에 의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같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적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이미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믿으며 그때의 감정과 상황을 생생히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상상하는 그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새로운 행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무의식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하루 5분간 감사의 글을 적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세요. 무의식은 익숙한 환경과 반복된 행동을 좋아하지만 새로운 경험은 무의식을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점차 쌓이면서 무의식 속 한계를 깨뜨리고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존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걸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떠오를 때 그것을 즉시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보세요. 이건 어렵지만 나는 배울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야. 이러한 사고를 습관화하면 부정적인 무의식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혼자서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친구, 가족 혹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무의식의 변화를 더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장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고 새로운 행동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넘는다면 어느새 우리의 무의식은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재설계하고 나면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작은 자신감, 목표를 떠올릴 때의 설렘, 그리고 실패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이전과는 다른 차분함. 이 모든 것이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이 변화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점진적이고 꾸준히 누적되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고착화된 무의식 속 한계를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타협했던 선택들이 이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며 안주하는 데 익숙했다면 지금은 이 상황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무의식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두려웠던 상황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가능성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 변화하면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우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무의식 속 한계에 갇혀있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띄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혼자서만 이루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의식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변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도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언제나 쉽고 부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화된 무의식이 처음으로 현실과 부딪힐 때
이전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순간 내가 왜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집합입니다. 무의식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의 결과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변화된 무의식은 더 이상 우리가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변화하고 삶의 선택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나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행동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관계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내면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결국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변화된 무의식은 우리를 더 나은 관계로 이끕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타인의 부족함과 상처 역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를 사랑받게 만들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관계를 맺게 되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서로에게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변화된 무의식은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열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고 끌려가는 힘이 생기죠. 이 과정은 우리가 혼자서 느끼던 한계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혼자서만 힘들어하던 문제들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해결책이 더 쉽게 보이곤 하죠. 더 나아가 우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스스로를 믿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모습을 보며 가까운 사람들 역시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은 당신의 변화된 태도와 행동을 보고 용기를 얻고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한 사람의 노력이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모든 관계가 긍정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성장 속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 차이가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가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인 친밀감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남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무의식은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늘어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각자의 성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정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반사되며 더 밝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내 변화는 곧 우리 모두의 변화를 이끄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변화는 혼자만의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할 때 그 과정에서 얻은 에너지와 통찰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의 성장을 촉발하며 점차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것이 혼자 이뤄내야 하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나의 변화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순환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그림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변화된 무의식은 공동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한계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라면 무엇을 더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큰 목표로 이끌고 혼자가 아닌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듭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경험과 통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성장의 속도를 더해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삶이나 작은 공동체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사회와 연결될 때 우리의 성장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그 아이디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며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길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씨앗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무의식을 재설계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상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점차 확장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기대해 봅시다.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